변화하는 규제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법 경영 포럼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신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채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무는 회생 절차에 따르되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제한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배경과 제도,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홈플러스의 최근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매출 6조 9,314억 원, 영업손실 1,994억 원, 2024년 2월 말 기준 총차입금 5조 3,134억 원, 부채 비율 3,211%, 문제점 이자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채무 조정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는 기업 회생과 워크아웃이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희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요약하면 기업 회생 절차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권자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업 회생이 아니라 워크아웃을 선택하려면 은행 등 금융채권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최근 사전 구조조정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사전 구조조정 제도는 회생 신청 이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선행한다는 것이어서 이번 건과 차이가 있지만 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홈플러스 건의 경우 2025년 3월 4일 0시 3분 홈플러스는 회생을 신청하였고 불과 11시간 만인 당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 개요. 1. 회생 개시 결정. 2. 관계인 집회채권자, 주주 등이 모여 회생 계획을 논의합니다. 3. 조사 기일 법원이 자산 부채 현황을 조사합니다. 4. 회생 계획안 제출 및 승인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논란 1. MBK 파트너스의 사제 출연 논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경영 실패를 겪었으며 자구 노력 없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 2. 국민연금 RCPS 손실 가능성.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천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 RCPS는 무담보 채권보다도 후순위여서 손실 가능성이 있어 국민연금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은 유통업계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이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단순한 기업 구조 조정을 넘어 금융시장 및 유통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